There's something unpredictable, but in the end it's right. I hope you had the time of your life. 영화를 보고 오셨다면 이 노래가 남다르게 들릴 수밖에 없죠. 끝까지 보고 나왔다면. 데드풀과 울버린 안 보신 분들은 지금 나가세요. 잠시 후면 스포일러가 가득한 엄청난 대수다의 향연이 시작될 거니까 알아서 나가시길 바라며, 영화 보고 오신 분들을 위한 데드풀과 울버린 스포 있는 리뷰 바로 시작합니다. 뭐 할 말이 많으니까 바로 총평부터 가보도록 하죠. 데드풀과 울버린 총평. 예기치 못했던, 그래서 더욱 뜨거웠던 안녕? 근데 이제 엄청 높은 진입 장벽을 곁들인 이런 느낌. 보신 분들은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이 영화가 국내에서도 좀 호불호가 좀 갈리고 있고, 좀 의외죠. 모두가 극강의 호일 줄 알았는데 불호인 의견도 꽤 있고, 근데 또 호인 분들은 되게 호고, 그럴 수밖에 없고 보고 나니까. 근데 또 재밌는 거는 해외, 저도 모든 반응을 본 건 아니지만 해외 지금 나오고 있는 영화 관련 뉴스들이나 사이트나 이런 데 달린 댓글들로만 봤을 때는 반응이 전체적으로 호예요. 관객 반응은. 그래서 이게 좀 정서적인 거나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불호 포인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무튼 저는 놀라기도 하고 몰입도 하고 재밌게도 봤다. 물론 아쉬운 지점도 있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만족감이 훨씬 컸다. 근데 이제 이걸 막 추천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움이 있었다. 이 정도 마음인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제가 마음에 들었던 점은 사실 더 길게 몰입해서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다고 느꼈던 포인트들을 간단하게 좀 쳐내고 가보도록 하죠. 뭐 몇 개 포인트가 있어요. 그 중에 뭘 먼저 말할까요? 뭐부터 말할까요? 일단 뭐 제일 많이 공감하실 포인트 뭐 하나 갈까요? 오케이, 첫 번째, 진입 장벽이 매우 높다. 일단 함부로 추천하기 어려운 포인트가 이거죠. 상상했던 거 이상으로 어찌 보면은 역대 나왔던 그 어떤 히어로 영화보다도 진입 장벽이 높다고 느껴질 수 있는 영화. 느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좀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우리 다 봤으니까 편하게 말합시다. 어떤 영화를 봤다. MCU 나 다 찾아봤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중반까지 나왔던 수많은 히어로 영화들의 지식이 있어야 되고, 심지어 그 영화들의 뒷이야기들, 배우 개인의 사생활들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알아야 모든 것들을 즐길 수가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안 만들려고 노력을 한 건 맞지만 우리는 미국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국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정보량이 좀 딸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정서적으로도 다른 부분이 있고, 뭐 예를 들어 라이언 레이놀즈의 아내 이름이 블레이크 라이블리다. 국내 관객 중에는 그걸 모르는 분이 많을 수 있잖아요. 많겠지. 그러면 그냥 지나가는 대사. 데드풀이 로건이랑 같이 카산드라 노바한테서 첫 번째 탈출했을 때 너 자꾸 이러면 블레이크한테 이른다? 이런 대사를 울버린한테 해요, 데드풀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넘어가는 분도 그만큼 많다는 소리잖아요. 또 후반부에 데드풀이 나이스프라고 막 얘기할 때도 야, 이 엽기 캠프에서 나온 것 같은 이런 애랑 뭐 이런 대사를 해요. 그럼 또 그 대사를 받아서 나이스풀이 나도 사이비어 깰 줄 알아 하면서 카메라를 보고 그 얘기를 하죠. 프로포즈. 그 두 개가 다 라이언 레이놀즈가 예전에 출연했던 영화 제목들이거든요. 이건 역시 라이언 레이놀즈 개인 커리어를 모른다면 무슨 개그인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포인트가 있을 거고요. 이렇듯 영화의 모든 요소가 인용이고 패러디고 장난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전체적인 호가 더 클 수 있을 것 같다. 익숙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우리보다 더. 그래서 아무나 막 때리고 야 이거 무조건 봐, 무조건 재밌어 라고 데려가기는 조금 애매한 포인트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오히려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영화의 요소들을 해설해주는 영상들이 더 흥할 것 같은 느낌? 진입 장벽이 역대급으로 높은 거 사실이다. 실제 영화 같이 본 친구 중에 한 명이 마블 영화를 다 본 친구인데 걔는 이전의 히어로 영화는 잘 몰라요.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순간들이 너무 많았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아쉬운 점이 다음 포인트로 또 이어집니다. 장벽이 높기 때문에 대사가 너무 많아요. 이건 역시 해외와 우리의 괴리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말장난을 또 귀로 때려박듯이 듣는 거, 계속 BGM처럼 울려 퍼지는 장난, 어찌 보면 편하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장난뿐만이 아니라 과거 이 슈퍼히어로 영화사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등장하는 친절한 설명들, 또 이 영화를 위해 특별히 추가된 설명들, 캐릭터들, 여기 나오는 개개인 캐릭터들의 감정선들, 이걸 다 설명으로 들어야 되는데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막을 열심히 보면서 비주얼까지 챙겨봐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관객들이 피로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이 영화가 많이들 기대하셨던 것만큼의 스케일을 보여주진 않잖아요. 생각보다 앞선 데드풀 영화들처럼 꽤나 조촐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좀 큰 싸움도 카산드라 노바 이
스콧 랭, 앤트맨 요 품 안에서 벌어지고 CG 좀 들어간 것도 지하철에서 벌어지는 씬이고 데드풀 군단과의 대결도 그냥 도로 하나 쓰는 정도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액션씬을 제외하고 뭔가 설명이 등장할 때 웅장한 그림이 많이 없어요. 대부분 캐릭터에게 집중해서 두 사람이나 한 사람을 클로즈업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죠. 그러면 이들의 감정선을 구경하는 재미가 있긴 하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굴이 가깝게 계속 보여주니까 그거 말고 볼 게 따로 없어. 그 때문에 더 약간 루즈하다는 포인트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 정도가 첫 번째, 두 번째 아쉬운 포인트고 세 번째 포인트, 스토리 혹은 전개가 조금 빈약하다고 느껴지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대사가 굉장히 많고 여러 설명이 등장하는 것 치고는 전체 이야기는 평이한 편이에요. 물론 히어로 영화이고 데드풀과 울버린이 함께 팀업해서 모험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야기 구조가 복잡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큰 약점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죠.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장면과 장면, 어떤 공간의 사건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 공간의 장면이 시작될 때 이 모먼트와 모먼트 중간의 이임새들이 약간 뚝뚝 끊기듯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그런 거죠. 재미있거나 멋있거나 의미 있는 장면들이 구상이 됐어. 이게 파편으로 존재해요. 근데 이 파편들을 그냥 이렇게 급하게 이어놓기만 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아, 내가 이걸 딱 느낀 포인트를 보면서 기억을 했었는데 지금 안 떠오르네요. 어떤 이 대사나 순간에 여운이 남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냥 바로 장면 끊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런 게 있었는데 기억 안 나니까 패스. 느낌으로 정리하자면 너무 스피디하게 전개되는 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장면의 전환에서.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으로 가면 이게 좀 더 심해지는데 그때 가서 전환 자체는 오히려 안정화가 돼요. 근데 내용 전개가 너무 빨라져. 카산드라가 울버린의 아름다운 대사들을 통해서 네가 여기 있는지 찰스가 알았다면 우주에 구멍을 내서라도 구하러 왔을 거야. 이 감동적인 말을 하고 카산드라가 묘하게 흔들리고 그래서 악동 같은 사초의 시합을 걸긴 하지만 그래도 이들을 살려주려는 스트레인지 이거 해줘갖고 보내주잖아요. 카산드라의 이 갱생의 포텐을 살짝 보여줬는데 그 다음 갑자기 파이로의 얘기를 듣고서 갑자기 TVA에게 갑자기 화가 나서 갑자기 동글뱅이를 이용해서 갑자기 또 이쪽 세상으로 넘어오고 갑자기 세상을 붕괴시키겠다고 흑화하고 근데 또 그 순간에 이전까지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이 타임리퍼를 부술 수 있는 방법이 패러독스로 인해서 설명이 되고 그걸 위해 데드풀과 울버린이 합세! 빵! 으아! 이 해결 방법 자체는 멋있고 또 이 두 캐릭터만이 보여줄 수 있는 재생 능력을 갖고 있는 캐릭터들만 할 수 있는 솔루션이었지만 데드풀 군단과의 길거리 싸움이 시작된 순간부터 요 솔루션까지가 어딘지 모르게 모든 것이 우다다다다닥 몰아치는 느낌이 좀 있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의 약간 그 영웅적인 포인트, 감동 포인트 이런 것도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지켜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뒤로 갈수록 뭔가 심각한 건 맞지만 평이한 슈퍼히어로 영화의 후반부를 보는 느낌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 영화에서만 느낄 수 있는 아주 특별함들이 오히려 뒤로 갈수록 희석되는 느낌이었다. 그런 게 또 좀 하나 아쉬운 점이었고요. 또 하나 짜잘하게 아쉬웠던 거는 1, 2편에 비해서 개그 포인트가 안 먹히는 게 꽤 있었어요. 사실 아까 말한 영화 외적인 개그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쓰였기 때문에 진짜 정서 차이, 이 진입장벽 그리고 속도감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데드풀 영화인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게 조금 의외라서 따로 빼긴 했어요. 그리고 사실 이거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2회차를 봤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 동네에서 봤고 두 번째는 일부러 용산 아이맥스 가서 CGV에서 봤는데 관이나 시간대에 따라서 당연히 조금의 차이가 있긴 했지만 그 용산에서 본 2회차가 조금 더 많이 웃으시는 분들이긴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비슷한 느낌은 있었어요. 보아라 너희들의 여왕 퓨리오사다 그런 거나 나이스풀의 황금총을 뺏기 위한 데드풀의 되도 않는 살 수 있어 살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런 씬들 이런 개그들은 확실하게 명백하게 웃기고 빵빵 터졌어요. 두 관에서 모두. 근데 그 외에 이런 진짜로 사생활 레퍼런스나 농담인 듯 아닌 듯 자자자작 지나가는 이런 잔잔바리 개그들 이런 거는 생각보다 안 터지는 순간이 꽤 많았어요. 예를 들어 나이스풀한테도 데드풀이 너의 마스크 안 써 이런 얼굴을 갖고 있는데 할 때도 2회차 용산에서 조금 키득키득한 게 있었고 1회차 때는 뭔가 이렇게 이 정도로 그냥 조용히 지나갔어요. 그리고 정말 초반 대사 중에 하나죠. 다들 그 생각할 거야. 로건이라는 영화를 더럽히지 않고 어떻게 이 영화를 시작하려 그러지? 알려줄게. 더럽힐 거야. 라는 대사가 딱 등장해요. 저는 이 영화를 영화 풀로 2번 봤고 그 초반 상영회 인터뷰를 위해서 상영회 할 때도 한 번 봤거든요. 거기엔 당연히 여기에 과몰입한 분들 위주로 오니까 그 대사 자체에 입이 빵 터졌었어요. 근데 막상 개봉하고 여러 성향의 관객분들이 모인 저의 풀버전 1회차, 2회차 관람 때는 이 포인트에 의외로 큰 웃음은 안 났어요.
역시 이거는 어떤 관에서 누가 봤냐에 따라 각자의 경험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대사가 나오면 모두가 터질 것 같아서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봤거든요. 의외로 침착하게 지나갔다. 그래서 뭔가 진짜 워낙 대사와 속도감이 몰아치니까 진짜 명백하게 각 잡고 웃기는 게 아닌 이상 잔잔바리 개그들이 굉장히 좀 아리송하게 받아들여진 순간이 있었던 것 같다 라는 생각.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아쉬운 점, 이건 극소수의 크리에이터 분들과 기자분들이 아마 공감할 것 같은 포인트인데 너무 많이 공개했어. 상영회를 떠올려 보면은 초반 37분이니까 이 데드풀과 울버린이 보이드에 떨어진 다음에 둘이 이제 처음으로 싸움하려고 하잖아요. 그래, 관객들이 보러 온 거 보여주자. 싸움하려는 딱 싸움 직전에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모든 개그와 모든 흐름 우리가 봤어요. 아, 물론 지킨 건 있었다. 그때도 이게 스포일러 될까봐 걱정되는지 헨리 카빌 울버린은 없었어요. 본 영화 대서에 들어간 컷이고, 이 상영회 때는 그것 빼고는 대부분 다 등장해서 앞선 개그는 안 상태였고, 심지어 이 본편 상영이 끝난 다음에 하이라이트 영상을 2-3분짜리 또 보여줬거든요. 근데 일반 예고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이미 데드풀 군단이랑 이게 다 있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마음으로는 아, 이거 안 보여줬어도 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나중에 예고편 풀리고, 심지어 어떤 예고편에서는 X23, 로라, 다프네 킨 끝까지 앤드루 가필드 하고 있는데 자기 출연 안 했다, 연락 안 받았다 하고 있는데 본편에서 놀래키는 게 아니라 예고편으로 이미 우리에게 다 공개를 했잖아요. 나올 거다. 막판이긴 했지만, 물론 마케팅 측면에서 이걸 공개한다는 건 이것 말고 더 있다라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했겠지만, 그래서 100번 양보해서 데드풀 군단의 어떤 1-2초짜리 영상까지는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냐면 거기에는 또 이 영화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나오냐 마냐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팬 입장에서는 로라의 등장까지 굳이 예고편으로 공개했었어야 되나, 이건 모르고 봤으면 정말 축복과도 같은 등장이었을 것 같고 정말 신금을 울리는 대사였을 것 같은데, 숨겼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긴 하더라고요. 너무 많은 걸 안 상태에서 볼 수밖에 없었다. 자, 봐요. 여기까지 말하면 제 영화 너무 아쉬웠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저는 뭐라고요? 이런 아쉬움이 몇 개 있었음에도 이 영화를 보면서 노 웨이 홈 당하였다. 엔드게임 당하였다. 난 일반적인 영화를 보듯이 이 영화를 볼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영화가 마음에 들 수밖에 없었다. 이건 공감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 나의 개인 경험이니까. 난 이 영화를 잊지 못할 것이다. 마음이 동하였다, 이 영화에. 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그거를 데드풀식으로 했기 때문에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데드풀식이라는 게 약간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영웅이 아닌 애가, 영웅이 되게 싫어하는 애가 영웅이 되어가는 이야기고요. 1편 같은 경우에는 러브스토리라고 우기는데 듣다 보면 러브스토리고, 2편 같은 경우 가족 얘기라고 하는데 우기는 걸 듣다 보면 가족 얘기가 맞고. 왜? 데드풀이라는 아이의 서사를 함께 하다 보면 개 세계관에서 이거는 사랑 맞고 가족 맞으니까. 그렇게 이번 영화는 데드풀이라는 아이가 들려줄 수밖에 없었던, 그 아이를 통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위대한 팀업 얘기였고, 친구에 관한 얘기였으며, 폭스와 MCU 밖의 마블 히어로 영화 캐릭터들에 관한 헌사, 러브레터, 그리고 뜨거운 안녕이었다. 또 어떤 면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어벤져스만이 영광스러운 히어로가 아니다라는 것도 선언한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이야기들은 제가 좋았던 점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공감 안 하셔도 어쩔 수 없다. 바로 가보도록 하죠. 데드풀과 울버린의 좋았던 점. 이 좋았던 점은 이것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몇 개만 추리고, 그 중에서 뭘 먼저 얘기해야 되냐면 위대한 유산 얘기해야죠. 근데 이게 아마 제일 분량이 클 거기 때문에 좀 뒤로 미룰게요. 앞서서도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그 얘기부터 해보죠. 첫 번째 좋았던 점, 위대한 팀업. 드디어 벌어진 위대한 팀업. 데드풀이라는 영화가 등장하고요. 이 영화의 1편과 2편에 끊임없는 러브레터가 심어진 끝에 데드풀 등장 이후 8년 만에 데드풀과 울버린이, 웨이드 윌슨과 로건이 만납니다. 한 영화에서. 그것도 그냥 캐릭터로서 만나는 게 아니죠. 라이언 레이놀즈와 휴잭맨이 협업을 했다는 게 너무 중요하죠. 뭐 캐릭터적으로는 다들 보셨겠지만 극한의 떠벌이와 극한의 과묵이, 이 두 캐릭터의 상극 케미를 보는 것도 재미가 있었고, 두 사람을 이어주는 공통점이 있죠. 자기 혐오와 후회를 이만큼 가득 안고 살아가는 두 캐릭터가 묘한 유대감을 쌓아가는 것도 보기 좋았고요. 무엇보다 죽지 않는 능력을 갖고 있는 두 캐릭터가 상극이다 보니까 그들만의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순간들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의 액션들 중에 제일 좋았던 거는 자동차, 혼다 오디세이 안에서의 그 자동차 싸움씬이었어요. 앞에 보이드에서 싸운 것도 되게 재밌었고 매력적이었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상영회 때 봤던 거였고, 솔직히 그 씬 처음 봤을 때 그 생각했거든요. 휴잭맨이 이제 어린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착각일 수도 있지만 하나둘 이렇게 휘두르는 동작을 할 때 예전보다 조금 느려 보이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동서원도 약간 그걸 배려해서 짜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잘 짰고 멋있었지만 완전히 몰입하기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데드풀이 말하는 그래 관객들이 보러 온 거 보여주자고 이런 느낌의 100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어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 혼다 오디세이 씬에서 100을 넘는 만족감, 즐길 거리 개인적으로 찾았어요. 일단 이 좁은 공간을 활용해서 싸우잖아요. 이 에너제틱한 둘이가 밖에서 뭔가 날아다니며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좁은 공간 안에서 미친 듯이 싸우는데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안 죽는 애들이니까 19금으로 나왔으니까 무자비하게 찔러대고 무자비하게 썰어대. 이건 보이드 씬에서도 잠깐 나오긴 해요. 막 찌르거든요. 근데 이 차 안에선 더 심해. 좁으니까 더 이 움직임이 강하게 보여. 밖으로 튕겨서 나갔다가도 죽어라 이 안으로 들어와서 막 뭉개지면서 싸우고 근데 또 한 번 죽지 않으니까 이 차 안에서 밤샘 싸움이라는 걸 할 수 있고 이 차 안에서의 액션이 정말로 데드풀과 울버린이 이악 물고 싸우면 이 정도 싸우겠구나를 잘 보여줬던 씬이라서 저는 그 액션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마음에 너무 들었었어요. 그리고 그게 그 둘의 갈등을 해소하는 어떤 방식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말장난, 액션, 감정선의 교류 이 위대한 팀업이 드디어 됐다는 것 자체가 일단 저에게는 마비 효과가 있었어요. 좋을 수밖에 없어 나는. 그리고 바로 다음 좋았던 점으로 갑니다. 이 팀업을 누구랑 했다고요? 그냥 울버린 아니잖아요. 휴잭맨의 울버린이었다. 로건, 이 위대한 주축 인물이 등장했다는 게 너무 컸어요. 그 숀 레비 감독님이랑 인터뷰할 때 감독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데드풀은 이 작품의 코믹함을 책임졌고 로건이 영화의 영혼, 소울을 담당했다. 너무 이해됐죠. 영화 보신 분들 어떤 포인트 말하는 건지 아실 것 같고. 근데 동시에 로건이 이 영화의 소울을 담당하게 만들려면 데드풀이라는 이 주인공, 시리즈의 주인공이 그 파트를 로건에게 내줘야 되거든요. 1, 2편의 데드풀도 그런 서사를 가져갔으니까. 감정선 보여줄 수 있으니까. 하지만 3편에 이 팀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영혼의 리더 역할을 나눠준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느냐? 매우 있었다. 가치가 있었다. 1, 2편의 데드풀 영화를 보면은 데드풀 원톱 영화고 그만큼 매력이 강했으니까 캐릭터들과 소통하는 방식에 있어서 대부분 데드풀의 소통 방식으로 이 소통이 돼요. 그로 인해 위기가 생긴다 하더라도 데드풀은 자기 바이브로 항상 말을 하죠. 그의 방식, 그의 톤. 근데 휴잭맨의 로건, 울버린 이 캐릭터의 존재만으로 데드풀의 톤과 대화 방식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이런 무게감은 2편의 케이블, 조시 브롤린이 연기한 케이블에게도 있던 무게감이지만 데드풀은 케이블과 관계가 없었어요. 영화에서 처음 만났어. 근데 울버린은 데드풀이 1편에서부터 러브레터를 바쳐온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직접 만나면 호드갑을 일단 떨죠. 예상했던 그림이에요. 근데 보이드의 술집에서 소독용 알코올 마시는 막 로건 등에다 대고서 데드풀이 막 하면서 멋쩍게 말해요. 우리 세계에서 너는 제법 평판이 좋아. 이런 애둘러 조심스럽게 멋쩍게 말을 누군가에게 건네는 데드풀. 그만큼 데드풀이 울버린이라는 캐릭터에게 애정과 존경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이 울버린은 다른 세상에서 왔지만 울버린이라는 존재가 이 캐릭터에게 그렇게 크다는 거잖아요. 너무 휴잭맨의 울버린이고 영화 로건에서 보여준 모습이 있는 그 로건의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그 TVA에서 이렇게 캡틴 막 이거 하고 막 할 때 거기에 로건 씬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서 갑자기 패러독스도 막 눈물 글썽거리며 대사 따라하고 거기는 직원들 다 막 넋을 놓고 보고 그 정도의 캐릭터잖아요. 심지어 저도 그걸 보면서 그렇게 짧게 나오는데도 뭉클 하더라고. 그 정도의 임팩트를 크게 남긴 캐릭터잖아요. 이런 울버린에게는 데드풀도 뭔가 다른 방식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연장선에서 정말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장난기 쏙 빼고 내 세상을 구하게 좀 도와달라고 이 사진 보여주면서 이 9명이 내 세상의 전부인데 이 세상을 구하는 법을 나는 모른다고. 넌 알지 않느냐. 나 좀 도와달라. 진심으로 격정적으로 도움을 달라고 비는 듯한 데드풀을 볼 수 있었잖아요. 상대가 울버린이니까. 저는 예고편에서 이 대사가 딱 등장했을 때도 굉장히 감정적으로 좀 우와 오 이런 게 있네 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예고편에 안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솔직히 그냥 모르고 봤으면 나 좀 더 글썽했을 것 같아. 데드풀이 그런 톤으로 말하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물론 또 영화를 봤더니 그냥 감정이 격한 것도 있지만 칼에 찔려서 그런 것도 있었다라는 것도 있었지만 아무튼 여기까지만 해도 이미 울버린의 존재감이 가져오는 이 변화들이 강력한데 그 똑같은 차에서 벌어지는 펼쳐지는 로건의 압도적인 존재감, 그의 대사 전달 능력, 이것도 그 숀 레비 감독님이 인터뷰 때 그런 말을 했었어요. 영화 중간중간 휴잭맨이 이 영화를 로건의 영화로, 울버린의 영화로 잡아먹어버리는 순간들이 있었다. 그때 들을 때 아 그렇구나 했는데 영화를 보면서 그 장면 중에 하나가 이거겠구나 싶었어요.
초반에 그 완전 초반 술집에서 데드풀이 이렇게 총 꺼내고 거기에 씩 웃으면서 쏴봐 뭐 이렇게 할 때도 울버린이지, 요거 로건이지, 제대로 보여주네. 벌써부터 이 연기력 방출해?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때는 데드풀이 말한 대로 나 너무 상처받았어, 다가오지마, 너도 상처받을 거야, 요쪽 이제 상처받은 늑대의 연기를 극강으로 보여줄 줄 알았는데, 이 혼다 오디세이에서 데드풀이 자기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고 나서 지금까지 꾹꾹 참아왔던 이 깐족거림에 정말 미친 듯한 분노를 보여주는 그 대사의 향연, 그냥 감정적 토로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것에 대한 팩트 폭격, 일침의 수준을 넘어서는 정말 팩트 폭력, 듣고 있는 내가 다 상처받을 것 같은 느낌. 데드풀이 언제나 남에게 짓궂게 얘기하는데 역으로 울버린이 이 정도까지 세게 말하니까 듣고 있는 내가 저렇게까지 말해도 되나? 데드풀 상처받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잡아먹어버리는 울버린의 에너지, 힘, 이 정도로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걸 들은 데드풀이 역시나 또 한 번 이전에는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깐족 제로인 상태에서 정색하고 조용히 너랑 나는 좀 싸워야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고, 그리고 그 싸움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깐족거리는 게 아닌데 데드풀을 말과 에너지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긁을 수 있는 캐릭터가 있다는 게 굉장히 특별한 매력이었어요, 이번 영화의 울버린이. 그러다가도 또 이 모닥불에서 로라랑 같이 얘기할 때 자기 과거 얘기, 내가 왜 이 수트를 입고 있는지 알아? 이게 또 같이 하고 싶은 티를 낼 수 없었어. 이 수트만이 내가 그들을 기억하고 내가 한 짓을 기억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요소야 하면서 막 눈물 글썽글썽하는데, 그걸 보는 내 눈물이 더 글썽글썽. 그래 맞다, 네가 로건이다, 네가 휴 잭맨이다, 그래서 네가 사랑받은 거다 라는 포인트들 보면서, 이게 또 숀 레비 감독님이 말한, 우는 영화라고 말할 순 없지만 보면서 훌쩍거리는 사람들은 우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장면이었겠구나,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 눈물이 흐르고 나는 울었다고 포스팅 해야 되겠구나 했던 순간들이 또 이런 거였어요. 휴 잭맨의 울버린, 로건, 위대한 주축 인물, 그 자체가 이 영화에 너무 좋았던 점이었어요. 다음, 또 하나 진짜 좋았던 거는 예상 밖의 장난들이 너무 좋았어요. 뭐 코믹스 고증 작은 털복숭이 로건, 뭐 나이스풀, 도구풀도 있었고, 그 도구풀 들고 총 한 대도 안 맞는 그 울버린, 그런 것도 너무 재밌었고 극장에서도 빵 터졌고, 또 예상하지도 못했던 위대한 피터풀, 이 잔잔바리뿐만이 아니라 큰 개그들도 많았고 전 다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디즈니에 갔기 때문에 좀 저항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여러 장난들 다 통과가 됐죠. 실제로 이 영화 만들면서 숀 레비랑 라이언 레이놀즈가 계속 이 가편 같은 걸 보내면서 항상 좀 이거 잘라내려고 하겠다라는 걱정을 했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한 번도 그런 피드백을 받은 적이 없대요. 다 오케이를 해서 오히려 본인들이 놀랐다고 했었는데, 그런 거에 대향연이어서 일단 놀라움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대놓고 막 MCU를 까잖아요. 처음 TVA 거기서 로건이 일어났을 때도 뭐 그나저나 MCU 온 걸 환영해, 요즘은 좀 안 좋지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후반부에 데드풀 군단에게, 그 수많은 변종들에게 정말 팩트 폭력, 이제 솔직히 그만하자, 반응도 안 좋고 매번 실패하는 멀티버스 그만 좀 하자. 물론 데드풀의 입을 빌려서 한 말이긴 하지만 디즈니 역시 그 부분에 인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케이를 줬겠죠. 말조심하지 않는 게 캐릭터의 매력인데 말조심하지 않는 거 안 하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었다. 하나 예상 밖에 있었던 거. 잠깐 TMI, 감독님한테 다른 파트 진행할 때 물어본 적 있어요. 영화에 등장하는 수많은 농담 중에 제일 먼저 썼던 농담이 기억나느냐 했더니 그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생생히 기억난다. 이거 만들기로 하고 마블 쪽 케빈 파이기를 주축으로 한 그들을 만났는데 너무나 정말 쿨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눈치 보지 말고 다 해라 라고 말을 했대요. 그러면서 마음껏 하는데 코카인만은 건드리지 마라, 그게 첫 번째 미팅에서 나온 안건이었대요. 그래서 이 영화의 첫 번째 개그가 코카인 관련 개그였고요. 그게 영화에 실린 거죠. 그래서 감독님 되게 신나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TMI가 하나가 있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려를 불식시키는 예상 밖의 장난들 굉장히 많아서 좋았고요. 심지어 이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서 다른 영역의 것까지 갖고 오죠. 사실 예상 밖의 장난을 많이 쳤다고 해도 폭스와 디즈니 산하 작품이 됐기 때문에 이게 예상 밖이 아닐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예를 들어 데드풀 1, 2편에서는 울버린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장난스럽게 계속 러브레터를 보내는 거고, 그게 개그니까. 디즈니랑 관계가 없는 시기의 영화였기 때문에 케이블을 연기한 조시 브롤린에게 야 타노스 막 이런 개그도 칠 수 있는 거고, 허용되지 않은 걸로 장난치는 게 개그가 성립하는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제는 다 하나가 됐다, 그러면은 이 개그가 나와도 이건 사실 안전한 개그를 쳤을 뿐이다 라는 생각을 할 때쯤 디즈니도 아닌 폭스도 아닌 DC 진영, DC를 갖고 있는 워너브라더스 진영을 그냥 갖고 와서 장난을 친다
헨리 카빌이 나온다. 드림만 치는 게 아니라 헨리 카빌이 나온다. 슈퍼맨이 울버린을 연기한다. 너무 반갑더라고요. 또 몸을 이만큼 키워서 나와준다. 그리고 후반부에 울버린 마스크를 쓴 로건에게 고개만 안 돌아가지 이거 배트맨이랑 똑같아. 드림이 나온다. 심지어 보이드가 대놓고 매드맥스 틱한 곳으로 나온다. 거기서 걔들이 타고 다니는 것도 매드맥스스럽게 타고 일부러 다니고, 아예 퓨리오사 영화에 나오는 디멘투스가 타고 다니는 바이크 같은 것도 있죠. 전차 같은 바이크.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정말 극강으로 빵 터지는 대사, 퓨리오사! 정말 대단하다. 대단히 가진 게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갖고 있지 않은 걸로 장난을 치는 데드풀. 좋았다. 이렇게 좋은 것들 많아요. 그리고 이제는 반드시 말해야 하는 너무나 좋았던 점, 좋을 수밖에 없었던 점, 가장 위대한 그 레거시, 유산들에 관하여 잘 생각해보세요. 영화를 이렇게 복귀해보면은 MCU 영웅들이 이름으로 등장하고 아이템으로 등장하고 개념적으로 등장하는데, 해피 호건을 제외하면은 MCU의 히어로 캐릭터들이 그 캐릭터 얼굴로 등장하는 순간이 없어요. 영화 속에 자료 화면이나 사진 정도로 등장하죠. 있나? 없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론. 있었다면 죄송. 왜 등장 안 하겠어요? 이들이 이 영화를 통해 하고 싶은 거 그게 아니었으니까. 히어로 영화를 만들었다면 마땅히 MCU 합류를 노려야 하는 것이, 히어로 캐릭터라면 마땅히 어벤져스 합류를 꿈꿔야 하는 것이, 어벤져스의 멤버가 되는 것이 최상의 클래스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걸 말하는 영화였잖아요. 물론 처음엔 그런 기미가 나와요. 마블 지저스 얘기도 나오고, 캡틴을 통해 경례하는 막 데드풀 나오고, 캡틴 너무 멋있게 나오고, 심지어 그 캡틴이 나와. 저는 크리스 에반스 처음 나왔을 때 극장에서 너무 깜짝 놀라갖고 헙했어. 진짜 헙. 이게 나오네? 이게 되네? 하지만 그것 자체가 커다란 농담이었다. 그는 스티브 로저스가 아니라 조니 스톰, 휴먼 토치, 판타스틱 4 멤버였다.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말씀드리는데, 캡틴 아메리카를 하기 전에 크리스 에반스가 실제로 그 캐릭터를 연기했었어요. 판타스틱 4라는 영화에서 2편이나 나와요. 그리고 캐릭터적으로도 올고즌 캡틴 아메리카가 아니라 관종이고 약간 그 악동 스타일의 캐릭터, 완전 다른 캐릭터로, 반대 캐릭터로 등장하는 거죠. 옛날에 했던 캐릭터로. 그때 정말 너무 깜짝 놀라긴 했어요. 심지어 분량도 생각보다 많았어요. 저는 그 파이로한테 덤비다가 불 힘 떨어져갖고 떨어졌을 때 죽었다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카산드라 노바한테까지 갔고 살까지 벗겨지는 씬까지 꽤 러닝타임을 잡아먹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시 MCU 합류했으니까 요 관련 장난 좀 치는구나 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최근 인터뷰에서 나왔는데, 크리스 에반스가 나온 거는 그냥 라이언 레이놀즈랑 친해서 나온 거래요. 예전에 숀 레비랑 라이언 레이놀즈가 같이 만든 프리가이라는 영화에도 크리스 에반스가 잠깐 나와요. 그때도 그렇고 둘이 친해서 이번에도 라이언 레이놀즈가 연락해서 너 20년 정도 전에 했던 캐릭터 한번 다시 해볼래? 이런 식의 약간 장난스러운 문자를 보냈는데 바로 크리스 에반스가 오케이라고 했대요. 라이언 레이놀즈 식으로 이걸 다룬다면 난 한다. 이유가 있을 것이고 잘 다뤄줄 것이다. 재밌게 해줄 것이다. 간다. MCU로 나온 게 아닌 거죠. 오히려 그가 이전에 마블 히어로를 다른 캐릭터를 연기한 게 있기 때문에 등장한 거죠.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예고편을 통해 나온 게 있었죠. 로라가 있을 것이다. X-23가 있을 것이다. 혼다 오디세이에서 싸우다 잠든 두 사람을 향해 걸어가는 부츠가 보여. 근데 그 부츠 굽이 높아. 그렇다면 로라가 아닐까? 키가 그렇게 큰 배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둘이 숙소에서 깨어났을 때 데드풀이 누군가 걸어오는 걸 보고 의식하고 누군가 들어올 때 기대를 했죠. 로라겠구나. 근데 누가 나온다? 제니퍼 가너, 엘렉트라가 걸어 들어온다. 그땐 정말 뭐 놀랐다의 수준이 아니라 약간 뇌가 멈추는 정도의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아직 안 끝났어. 누가 더 들어와. 웨슬리 스나이프스의 블레이드가 들어온다. 이게 도대체. 근데 또 안 끝났어. 갬빗이 걸어 들어와. 카드가 날아올 때부터 설마 갬빗이 설마 그러면 설마 하는데 역시나 체이닝 테이텀의 얼굴을 한 갬빗이 들어온다. 거기에 로라까지. 이 영화가 처음 공개됐을 때 라이언 레이놀즈가 인스타그램 포스팅하면서 그 얘기를 막 하거든요. 스포일러 여러분 제발 하지 맙시다. 막 이런 글을 써요. 이걸 위해서였구나. 이유가 있었다. 이게 정말 너무 예상 밖의 흐름이었고 이 조합이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저에게는 노웨이 홈보다 더 놀라운 등장이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지 않는 이들의 조합이었기 때문에 엔드게임의 어벤져스 어셈블보다 더 웅장함도 저에게는 있었어요. 역시 감독님이 저랑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영화는 여러 가지에 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레거시, 유산에 관한 얘기다. 데드풀과 로건, 이 캐릭터에 관한 유산이기도 하지만 유산이라는 것 자체가 작품의 큰 테마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였다.
봐요. 보이드라는 공간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묘사가 돼요. 극 중에 쓸모없는 것들을 가져다 버리는 곳이다. 쓰레기 같은 걸 처리하는 곳이다. 그리고 각 세계관에서 사고뭉치들을 모아놓는 곳이다. 영화 안으로 해석하면 그렇고 영화 밖으로는 그게 우리는 영화를 본 사람들이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찾지 않는 것들을 모아놓은 곳이다. 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들이 모여있는 것이다. 그러니 20세기 폭스의 로고가 있는 거고, 원래 20세기 센츄리 폭스가 그 영화사의 로고였는데 디즈니 산하가 되면서 20세기 스튜디오라고 로고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 로고가 거기 버려져 있는 것이고 역사 속에 잊혀져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초반부터 지나가 보면 다 떡밥이었던 거죠. 비주얼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버려지듯 잊혀져 가는 캐릭터들, 그들의 작품 어떤 것들이었냐? 블레이드, 원더우먼, 슈퍼맨, 배트맨으로 대흥행하던, 그들로 대표되던 히어로 영화판에 갑자기 등장해서 그 당시 정말 많이들 얘기했던 간지로 똘똘 뭉친 매력을 막 미친 듯이 보여주면서 큰 사랑을 받았지만 3편 이후로 조용히 잊혀지고 있던 프랜차이즈. 마블에서도 블레이드가 새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20년 전에 그 배우 웨슬리 스나이프스를 소환시키면서 어떻게든 안 될까요? 그 사람으로 다시 나오면 안 돼요? 할 정도로 큰 임팩트를 남겼던, 하지만 그도 나이가 들고 프랜차이즈도 3편이 그렇게 좋은 평을 받지 못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끝나버린 역사. 제니퍼 가노의 엘렉트라? 벤 애플렉 주연의 데어데블의 스핀오프로 나왔지만 대차게 망한 영화예요. 평 되게 안 좋았어요. 전 이거 엄청 기대하다가 너무 평이 안 좋길래 안 보고 넘어간 영화예요. 어릴 때. 그냥 망한 영화. 욕먹은 영화. 체이닝 테이텀의 갬빗이란 캐릭터는 전에 한번 영화에 나온 적이 있어요. 하지만 체이닝 테이텀을 주인공으로 했던 갬빗을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 한참 폭스에서 개발되다가 디즈니 인수네 뭐네 막 이렇게 하면서 원래도 되네만에 했지만 이 인수 과정에서 완전히 엎어졌던, 그래서 체이닝 테이텀이 나는 그 트라우마 때문에 마블 히어로 영화들을 아직도 못 본다, 빈말 반 진담 반 정도였겠지만 어쨌든 그런 말을 오피셜로 할 정도의 영화, 만들어지지조차 못했던, 존재 안 했던 영화. 그래서 영화에 등장하는 갬빗의 모든 대사가 말투도 웃긴 거지만 걔가 하는 나도 사람들을 살릴 뻔했지, 내가 할 수 있었던 것들, 그런 모든 게 이 영화가 애초에 만들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성립하는 드립 개그들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X23, 로라, 그리고 로라와 한 공간에 존재하는 로건. 다른 세계관이긴 하지만 캐릭터적으로는 히어로 영화 중에 명작으로 취급받는 영화, 그 영화의 주인공 캐릭터들이에요. 잊혀진 영화, 망한 영화, 탄생도 못한 영화, 명작으로 불리는 영화의 콜라보. 이 콜라보를 해주는 중심축은 현재 진행형 악동 시리즈 데드풀. 이 그림이 단순히 이 배우의 캐릭터가 나왔다는 거를 넘어서서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더 좋았어요.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웨이 홈보다 놀라운 등장이었고 엔드게임보다 웅장한 조합이기도 했었어요. 그런 면에서. 왜냐면 이들이 한참 활약하던 시기가 히어로 영화판에 마블이 세계관 놀이를 시작하기 전에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갖가지 이후로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영화판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더욱이나 흥행 못하면 무조건 끝. 작별 인사를 누가 어떻게 해. 뭐 이 세계관 놀이를 떠나서도 어떤 영화가 나왔고 그 다음 영화가 나올 것 같이 뭔가 펼쳐지고 있었는데 팬층까지 만들었는데 그 팬들과 작별 인사 못하고 그냥 불꽃이 꺼진 영화, 캐릭터 얼마나 많아요. 그런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스크린 타임을 줘서 그들 나름의 박수를 받고 퇴장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준 영화가 이 영화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정말 일부러 했다는 게 느껴지는 게, 블레이드라는 영화는 폭스에서 나온 영화도 아니에요. 하지만 마블 코믹스 기반 캐릭터이기 때문에 예우해준다. 그리고 히어로 영화로서도 네가 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예우한다. 얘를 DC 진영의 원어에서 예우를 해줄 거예요. 마블 쪽에서 챙겨줘야지. 그래서 더 이 의미가 확실했다. 크게 다가왔다 저에게. 또 같은 의미에서 이들이 카산드라 노바의 영역에 이 앞마당에서 전투를 함께 벌여주고 이 전투를 통해서 데드풀과 울버린 듀오를 카산드라 노바와 싸울 수 있게 올려주는 이 장면, 어떤 면에서는 히어로 영화의 전성시대를 위해서 밑거름이 되어준, 그때 그 시절 히어로 영화들이 현재 진행형 미래 유산을 위해서 고군분투해주는 것 같은 그림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TMI지만 이 전투 앞에 한 명 한 명 슬로우로 멋있게 등장할 때 로라가 등장해서 로건에서 착용했던 선글라스 딱 낄 때 그때 또 묘하게 눈시울이 촉촉. 진짜 그 촉촉해질 때마다 숀 레비 감독님에게 울면 포스팅하겠다라는 그게 안 떠올랐으면은 한 방울 정도 사실 떨어졌을 수도 있어. 이상하게 이렇게 순간순간 확 치고 들어오는 어떤 모먼트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선글라스 씬이었어요. 이런 거 챙기는 센스 너무 좋고요.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고 거기서 또 눈시울이 한번 크게, 이때는 진짜 눈물이 흐를 뻔했어요. 더 크게. 마지막 엔딩 크레딧.
아까 정리한 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폭스 영화는 아니지만 이 블레이드라는 영화의 영화화된 시리즈, 그리고 폭스가 야심차게 만들기 시작한 엑스맨 프랜차이즈, 이 영화들이 흥행하고 계속 시리즈가 나오던 요 시기가 워너브러더스 DC 진영의 원더우먼, 슈퍼맨, 배트맨 축제가 끝나고 2008년 DC 진영의 다크나이트, 마블 진영의 아이언맨, 이 두 영화가 영화계를 뒤흔들고 히어로 영화 전성시대를 열 때까지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후반까지 한 10년 정도 텀이 있거든요. 이 기간 동안 애들이나 보는 거, 유치한 거, 재미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화적으로는 안 쳐주는 거, 진지하게 안 봐주는 거, 이런 취급을 받던 히어로 영화라는 장르를 애써 지켜온 모든 사람들에 대한 박수갈채처럼 느껴졌어요. 그 엔딩 크레딧 전체가. 그리고 엔딩 크레딧이 그렇다 보니까 이 영화 전체가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여기 출연한 모든 배우들과 모든 제작진이 그런 마음으로만 하진 않았겠죠. 하지만 유치하다는 얘기를 듣는 이 여정에 진지한 마음으로 함께 해준 이 한 사람 한 사람 덕분에 이 장르가 시장에서 소멸하지 않고 생명력을 얻게 되었고요. 그 안에서의 멋진 성과들이 있었고요. 팬덤이 확장될 수 있었고요. 또 그들의 유산이 남아서 2010년대 히어로 영화의 정말 불꽃 같은 전성시대가 올 수 있었잖아요. 왜냐면 유치하다는 시선을 받으면서도 이 시기에 이쪽 시장을 지킨 엑스맨 영화들이랑 또 소니 쪽의 스파이더맨 영화들, 얘네가 그보다 더 과거에 나왔던 히어로 영화들보다 캐릭터들에게 조금 더 진지한 접근을 하고 이들이 자기 정체성에 관해서 역시 이전보다 더 깊은 고민을 하게 만들었거든요. 이때 이 영화들이 다룬 주제, 또 주제를 다루는 방식들이 좋으면 좋은 대로,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초창기 MCU 작품들에게 영향을 줬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소니를 직접 언급하지 못한다고 해도 살짝이나마 스파이더맨을 떠올리는 장면이 들어간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일련의 흐름에 대한 박수와 찬사, 너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너희들을 잊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데드풀이 마지막에 했던 그 선택도 저에겐 굉장히 맞는 선택이었어요. 돌이켜보면 분명히 패러독스가 말한 대로 윗선, 디즈니 윗선이겠죠? 데드풀을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뭔진 모르겠지만 미래에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제 해석이에요. 아직 완벽한 청사진은 없지만 MCU가 나중에 벌릴 어떤 일들에 데드풀이라는 캐릭터를 활용하고 싶다, 거기에 어떤 중요 인물로 활약을 시키고 싶다, 약간 그런 설계처럼 보이기도 했는데 이 영화를 다 본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해석이 돼요? 그래? 니들이 그렇게 높게 평가해? 그러면 내가 가서 하고 싶다고 비는 게 아니라 니들이 와서 합류해달라고 하면 돼. TVA는 계속 존재하고 있을 것이고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고 필요하면 그 차원문 열고 와서 부탁해, 데리고 가. 내가 데드풀이 엑스맨 유니버스의 존재감을 갖고 있는 이 캐릭터로서 먼저 가서 합류시켜달라고 찡찡대지 않을 거야. 그럴 필요가 없어 애초에. 왜냐? 스케일로 보면 조금 조촐할지언정 내 세계관에 일구어놓은 나의 세상, 나의 9명의 친구들, 나의 블레이드, 나의 엘렉트라, 나의 로건과 로라,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이들을 탄생시키고 이들을 사랑한 영화 안과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맞는 방식이니까, 이것 자체가 이미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일이니까, MCU가 더 특출나게 높은 영광이 아니니까. 초반의 대사를 활용하자면 이 여정을 통해서 데드풀에게는 MCU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하지만 MCU는 데드풀을 필요로 하게 되겠죠.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어벤져스가 필요로 한 덕목을 이 영화를 통해 갖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한 자부심과 자신감이 느껴진 엔딩이었다고 생각해요. 갬빗은 어쨌든 영화가 안 나왔으니까 여기에 나의 갬빗이라는 표현을 뺐어요. 체이닝 테이텀 화이팅. 아무튼 그런 면이 너무 좋았다. 진짜 좋았다. 그리고 사실 영상 마무리해도 되지만 마지막 TMI 몇 개만 더 풀자면 이 영화에 등장하는 레이디 데드풀이 테일러 스위프트냐 블레이크 라이블리냐를 놓고서 굉장한 추측들이 많았어요. 이 영화 공개되고 나서는 해외에서는 목소리가 그냥 나오자마자 블레이크 라이블리네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저도 이건 맨 처음 몰랐다가 해외 기사 난 거 보고 2회차 볼 때 확인해봤는데 추측이고 뭐가 할 필요가 없이 얼굴은 끝까지 안 나오잖아요. 엔딩 크레딧에 그냥 이름이 써있어요. 레이디 데드풀 역에 블레이크 라이블리 이렇게 나와요. 오피셜하게 그녀가 맞았다. 그리고 이 데드풀 군단 중에 키드풀 있어요. 입이 제일 걸걸하네. 그거 목소리 연기한 친구는 아담 프로젝트에 라이언 레이놀즈 아역 연기한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했다 그래요. 그것도 숀 레비 감독이 연출했던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연결고리를 좀 가져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영화 OST도 굉장히 매력적이었거든요. 뭔가 그
옛 영화들이 나오던 시기에 유행했던 음악들이 나오는 것도 너무 좋았고 에이브릴 라빈이라던가 엔싱크라던가 그때 그 시절 음악들이 시기에 맞게 나온 것도 좋았고 사실 그거보다 더 옛날 음악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 OST 목록이 공개가 다 됐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제목에서부터 그리고 가사까지 보신다고 하면은 아 이게 그냥 멜로디 좋아서 넣은 게 아니구나. 영화와 함께 즐기려고 넣은 거구나라는 게 딱 느껴져요. 뭐 예를 들어 초반에 데드풀 액션씬 나올 때 춤까지 추는 엔싱크의 바이바이바이라는 노래 작별을 고하는 인사예요. 우린 또 싸우게 되겠지. 나는 너를 너무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 있지 않았지. 그래서 나는 너에게 작별 인사를 고할 거야. 로건 파묘했는데 로건이 죽어 있어갖고 하는 그 전체의 내용을 이 음악이 묘하게 담고 있거든요. 제목부터 내용까지. 또 TVA 기계를 이용해갖고 여러 로건을 찾아다닐 때 그때 들리는 음악이 백투더퓨처라는 유명한 타임머신 영화에 썼던 또 노래예요. 그런 식으로 이 시공간을 넘나드는 거 활용한 연결점도 있었고 에이브릴 라빈의 I'm With You라는 노래도 그 어떤 장면인지 기억나는데 차 타고 나갈 때 흘러나오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랑 되게 잘 맞아요. 그리고 제가 또 좋아했던 그 혼다 오디세이에서 싸울 때 그 흐르는 음악은 더 옛날 노래, 옛날 뮤지컬 영화 그리스라는 영화의 OST로 등장했던 You Are The One That I Want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것도 이 상황에 절묘하게 맞죠. 둘이 죽어라 싸우는데 이 둘은 서로가 필요해. 있어야 돼 서로가. 그 아이러니함을 자아내는 선곡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 나오는 그린데이의 노래 Time of Your Life가 제목이 아니었어. Good Riddance. 리던스라 그래요? 난 이거 검색해보고 처음 알았어요. Time of Your Life가 제목인 줄 알았는데 공식 이름은 Good Riddance더라고요. 어쨌든 이것도 내용이 그래요. 예측할 수 없는 거야. 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게 옳은 거였지. 너의 인생의 시간을 보냈길 바란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엔딩 크레딧 그 엑스맨이 휴잭맨 처음 연기할 때 그때 찍었던 인터뷰들 웨이드 윗은 처음 연기하는 풋풋한 시절의 라이언 레이놀즈 제임스 맥커보이, 이안 맥켈렌, 마이클 패스벤더, 패트릭 스튜어트, 제니퍼 로렌슨 다 나오잖아요. 심지어 망한 영화, 정말 욕먹었던 영화의 캐릭터들까지 다 챙겨줘요. 리부트된 판타스틱 포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요 음악 선곡까지도 너무 좋았다. 궁금하신 분들은 진짜로 제목과 가사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혹시 2회차 보러 가시면은 노래들이 나올 때 완전히 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뭔가 얘기할 거리가 참 많은 영화인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는 시점 1시간 반을 떨었어. 큰일 났다. 이거 진짜 언제 편집하냐 나 바쁜데. 뭐 어떻게든 해서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데드풀과 울버린 스포일러 가득한 수다를 떨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화 호였는지 불호였는지, 좋았다면 어떤 게 좋았고 아쉽다면 어떻게 아쉬웠는지 댓글로 편안하게 의견 나눠주시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영상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천지의 승국의 이승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